자, 이번 시간은 4절 공정관리 되겠습니다. 공정관리의 종류별 특성 들어가기 전에 공정관리란 무엇인지를 먼저 말 그대로 공정을 관리하는 겁니다. 공정이라는 건 하나의 우리 건축물을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건물이 하나도 없는 그냥 맨 땅에다가 건물 하나 이렇게 짓는다는 건 수많은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대략 한 300개 정도의 공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300개의 공정을 하나를 다 관리를 한다는 거죠. 순서가 얘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고 얘는 잠깐 쉬어야 되고 얘는 빨리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전부 관리하는 거, 이걸 공정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정관리의 종류별 특성 갑니다. 먼저 제일 굵직하게 이 공정관리의 종류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 공정표가 될 수 있고요. 네트워크 공정표 그리고 나서 다음에 뭐 퍼트와 CPM 그리고 기타 공정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우리나라에서 건설공사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 공정표가 뭐냐? 그러면 네트워크 공정표입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의 종류별 특성 갑니다. 먼저 정의죠. 작업의 시작 그리고 기간, 완료점을 네트워크와 화살표로 표시했다. 네트워크라는 게 어디서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서 여기로 온다. 그리고 또 요 끝나고 나면 또 뭐 다음 작업은 뭐다. 또 끝나면 뭐 작업은 뭐다. 이런 식으로 연결한 거. 이게 바로 네트워크라는 거죠. 화살표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해서 이쪽에서도 오고 이쪽에서도 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물 형태로 돼 있는 거. 이거를 네트워크 공정표라고 한다. 특성 갑니다. 화살표 밑에는 계획 작업 일수를 숫자로 반드시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점이 있고요. 화살표가 있고 결합점이 있게 됩니다. 여기서 결합점과 결합점 사이 화살표 밑에 요게 A 작업 일수는 5일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 작업의 일수를 밑에다가 표시를 하게 된다는 거고, 더미는 요 파란색의 화살표 대신에 빨간 이 점선으로 표시를 하는 거, 이거를 더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화살 점선. 그리고 화살표 위에는 작업명을 기재를 합니다. 작업명 그리고 작업 일수. 그리고 화살표 길이는 특정한 의미가 없습니다. 요거는 알아두시기 바라고. 우리 실기에서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하나도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전부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이걸 보고 어떤 뜻인지를 바로바로 캐치를 하려면 필기 때 이걸 열심히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의 장단점 가겠습니다. 장점과 단점이죠. 먼저 장점. 작업 상호 간에 관련성을 알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 누구는 관련이 없고 누구는 관련이 있고, 이거를 화살표로 연결이 돼 있으면 관련이 있고 화살표로 연결이 안 돼 있으면 관련이 없고, 그걸로 관련성 알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전체 계획의 전모와 공사 전체 파악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경과가 명확하죠. 공사의 진척 관리를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공정 중에 5분의 1이 지났는데, 자, 5분의 1까지 완성이 됐어 안 됐어? 그러면 요 표만 딱 보면 금방 알아요. 근데 뭐야, 5분의 1은 시간은 지났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네? 그래, 오늘부터 야근 작업이야. 야간에 막 또 콘크리트 타설하고 하다 보면은 쏙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공기 단축 가능 요소의 발견이 용이한 게 바로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경험이 적은 사람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워낙 쉬우니까. 대신에 단점도 있습니다. 초기 작성 시간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시작된 지 3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초보적인 공정표 문제만 나오고 있지만, 건축기사 하시는 분들은 이거 공기단축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공정표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작성 시간이 결코 짧지 않습니다. 굉장히 길어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요 둘도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순계획이 있고 일정계획이 있습니다. 수순계획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일정계획은 시간 계산,
실시를 해서 공기 조정을 실시하고 이제 공정표를 작성을 하는 거죠. 공정표 작성이 바로 일정 계획에 들어간다는 거. 공사 착수 직전에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정표를 작성하는 게 일정 계획에서 공정표 작성을 언제 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오죠. 공사 착수 직전입니다. 직전. 왜냐하면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한참 전에 해놓으면 이게 또 어떻게 변동될지 몰라요. 그리고 공사 착수 시작하고 나서는 절대 이 뭐 공정표 작성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전에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공사 착수 직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네트워크 공정표에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결합점, 동그라미라고 표시하는 거죠. 동그라미라고 표시하는 작업의 개시 및 종료를 나타낸다. 작업과 연결하는 기호가 바로 결합점,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벤트 영어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업, 액티비티라고 얘기를 하죠. 화살표를 표시합니다. 단위 작업을 나타내는 기호. 더미는 아까 점선의 화살표라고 말씀드렸죠. 화살, 점선, 화살표. 작업 상호 간의 관계만을 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번 결합점에서 2번 결합점으로 갑니다. 또는 3번 결합점이 있어요. 1번에서 2번 결합점으로 가고 A 작업은 3일 걸립니다. 1번에서 3으로 가는데 B 작업은 4일이 걸려요. 그런 경우에 여기는 3일 만에 오고 여기는 4일 만에 오기 때문에 여긴 3일 만에 끝나고 잠깐 쉬겠죠. 그런 상태에서 2하고 3번이 한꺼번에 가야 돼.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실선으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점선으로 연결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점선으로 더미로 연결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일수가 없습니다.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작업의 상호 관계만 나타내는 거, 그게 바로 더미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실기에서 이제 공정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건데요. 네트워크 공정표의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이걸 필기에서도 시험에 나오니까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EST, EFT, LST, LFT라고 하는 건데요. EST, Earliest Starting Time입니다. 가장 빠른 개시 시각, 가장 빠른 종료 시각, 가장 늦은 개시 시각 각각이 되는데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이죠. 시작, 빠른 시각. 그래서 Earliest Starting Time. 빠른 earliest finishing time. 그리고 가장 늦게 latest, 여기 범인의 latest 개시죠, 개시. 그리고 latest finish tim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에 알아두시고, 요 계산 방법은요, 이제 여러분들 실기에 들어가시면 엄청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히려 거기 가서 하셔도 되는데 요 팁이 그대로 필기에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죠. EST와 EFT의 계산 방법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선행 작업이 없는 첫 작업의 EST는 프로젝트의 개시 작업과 반드시 동일하다. 알아두시고, 어느 작업의 EFT, Earliest Finishing Time, 가장 빠른 종료 시각은 그 작업의 EST에다가 소요일수를 더해서 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는 EFT는 그 작업의 EST에다가 플러스 작업 일수, 소요 일수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기에서 이만큼 공정표가 작업이 거의 한 12, 개 정도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 12, 개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EFT와 이거를 하나하나 다 계산을 해서 집어넣게 돼 있어요. 근데 한번 익숙해지면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실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여기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복수의 작업에 종속된다는 소리가 반드시 뒤로 따라오는 이런 뜻이에요. EST는 선행 작업 중 EFT의 최대값으로 계산을 한다. EST는 선행 작업 중 EFT의 최대값이다. 꼭 기억해 두시고, 최소값 하면 틀립니다. EST는 무조건 거의 최대값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